정나영 씨, 살인미수백 보험사기 미숙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만 없어지면 다 회복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들의 마음으로 사연을 전합니다. 평범한 거실, 익숙한 향기, 그리고 숨겨진 마음. 그 진실의 문을 지금 조용히 열어보려 합니다. 어머니, 왜 경찰을 부르셨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71살 서울에 사는 박은주예요. 30년간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다가 은퇴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환자들을 지켜왔던 그 감각으로 이번엔 제 목숨을 지켜야 했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고 저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돌보며 지냈어요. 며느리 나영이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요. 그날은 10월 초 쌀쌀한 새벽이었어요. 제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되거든요. 30년 동안 병동 근무하면서 몸에 밴 습관이에요.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져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눈을 떴을 때부터 방 안 공기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냥 새로운 방향제를 샀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갔어요. 밖엔 안개가 자욱했어요. 창문을 열어본 적도 없는데 차가운 바람이 머리맡에 있었어요. 이상하죠? 10월인데 누가 제 방 창문을 열었을까요? 그때 코끝을 스친 냄새. 라벤더였어요. 이상하네. 우리 집에 라벤더 향 쓰는 사람 없는데. 저는 향수도 잘 안 쓰고 며느리도 무향 제품만 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라벤더 냄새라니. 부엌으로 갔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서 차를 마시려고요.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 사이로 또 다른 냄새가 섞여 들어왔어요. 라벤더 향이었는데 그 끝에 묘하게 쓴맛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30년 간호사 생활이 제 코를 훈련시켰거든요. 약 냄새는 절대 놓치지 않아요. 환자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수술실 근처만 지나가도 소독약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약 냄새야.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며느리 나영이가 부엌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파스텔 톤 앞치마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일찍 깨네.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그러세요. 아, 세탁기 돌려놨어요. 수건이랑 어제 입으신 옷이랑요. 친절한 말투였어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민해진 걸까요? 싱크대로 갔어요. 세탁기 위에 새 세제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 보는 제품이었어요. 라벤더 향, 천연 수면 효과. 라벤더 향? 수면 효과? 우리 집에 이런 거 쓴 적 없는데요. 뚜껑을 열었어요.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강했어요. 이건 보통 세제 향이 아니었어요. 나영아, 이 세제 어디서 샀니? 아, 친구가 추천해줘서요. 천연 성분이라 몸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된대요. 어머니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샀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순간적으로 아주 짧게요. 제가 잠을 못 잔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있는 요양병원에 전화했어요.
환자분 오늘 상태 어떠세요?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낮에 며느리분이 오셔서 주치의랑 약 조정하셨어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떨어질 뻔했어요. 약 조정이요? 무슨 약을요? 통증 완화제 용량 줄이셨대요. 환자분이 너무 졸려하신다고 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며느리가 약을 조정했다고요? 그건 보호자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30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의사 허락 없이 절대 안 했거든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어머니께서 허락하셨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날 밤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침대에 기대 앉아서 안경을 쓰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눈이 무겁게 내려앉는 거예요. 책장이 두세 장도 안 넘어갔는데 머릿속이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떨리고 글자가 흐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졸리지? 평소에는 밤 11시까지도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겨우 9시인데 이렇게 졸리다니.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당한 것처럼 몸이 무겁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귀 옆으로 웅하고 낮은 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질 때의 기울림이었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증상이에요. 환자들이 쓰러지기 직전에 보이는 바로 그 증상이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검게 가라앉았어요. 눈을 떴을 때는 다음날 오후 3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약 챙기고 아침 준비하고 집안일 하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반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입은 바짝 말랐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어요. 침대 옆 탁자를 봤어요. 물컵이 놓여 있었는데 컵 안에 물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제가 마신 걸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간병비 정산서 정나영. 그 아래엔 제 이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붉은 잉크가 아직 덜 마른 듯 윤기가 돌았어요.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손끝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세제를 꺼냈어요. 뚜껑을 열자 어제 맡았던 그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어요. 라벤더.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쓴맛. 빨래 건조대에서 수건 한 장을 꺼냈어요.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냄새만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저는 30년 동안 병동에서 일했어요. 매일같이 약 냄새를 맡았어요.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심지어 독극물까지도요. 냄새만 맡으면 대충 어떤 계열의 약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냄새는 분명히 수면제 냄새였어요. 그것도 강한 거요. 밤이 되자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10월 7일 새벽 라벤더 냄새 강함, 방 창문 열려 있었음. 10월 7일 밤 9시부터 졸림, 기억 끊김, 오후 3시에 깸. 10월 8일 오후 간병비 서류 발견, 내 도장 찍혀 있음. 요양병원 며느리가 남편 약 무단 조정.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다. 누군가 계획하고 있다.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 비였어요. 라벤더 향은 여전히 집안을 맴돌았어요. 그 냄새가 더 이상 향기롭지 않았어요.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을 재우는 냄새와 사람을 잠재우는 냄새는 다르다. 그날 밤 결심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생명 감각. 이번엔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해 쓸 차례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졸피뎀 부작용. 생활화학물질 검사소. 노인 대상 범죄 신고.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무섭죠? 저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이틀째 되는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머리가 멍했어요.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웠고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는데 유난히 눈이 부셨어요. 마치 며칠 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요. 부엌으로 가는데 쓰레기통 옆에 하얀 약 봉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버렸나 싶어서 집어들었는데요. 졸피뎀정 10mg 복용자 박진우. 남편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남편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왜 남편 약이 우리 집 쓰레기통에 있는 거죠? 나영아, 이 약 어디서 났니?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제 손에 든 약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잠깐 굳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아, 그거요? 병원에서 떨어졌길래 제가 챙겼어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녀는 눈을 피했어요. 목소리도 약간 떨렸고요. 병원에서 떨어진 약을 왜 집으로 가져와? 그게 실수로 가방에 넣었나 봐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화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약봉투를 지퍼백에 넣었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이건 버린 약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약이구나.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기라기보다는 기록이었어요. 날짜, 시간, 냄새, 행동, 증상. 모든 걸 적었어요. 10월 7일 새벽 라벤더 냄새 강함, 방 창문 열림. 10월 7일 밤 9시 졸림, 다음 날 오후 3시 기상. 10월 8일 간병비 서류 발견, 도장 위조 의심. 10월 9일 오전 졸피뎀 약봉투 발견 쓰레기통.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반복된다. 습관이 아니라 계획이다. 그날 오후 남편이 계신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복도를 지나 남편 병실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하게 슬펐어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침대 옆 탁자 위에 서류철이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었어요. 보험 수익자 변경동의서 박진우. 그 아래엔 제 이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이거 언제 접수된 거죠?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지난주에요. 보호자분이 직접 가져오셨잖아요. 보호자요? 며느리분이요. 도장도 어머님 댁에서 가져왔다고 하셔서 손끝이 얼음처럼 식었어요. 며느리가 제 도장을 가지고 병원에 왔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입안이 말라붙었어요. 이거 보험금 수령자 바꾸는 서류잖아요. 원래는 제가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간호사가 미안한 듯이 말했어요. 저희는 보호자분 말씀만 듣고 아니요, 당신들 잘못 아니에요.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어요. 젊은 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장 위조 신고하러 왔어요. 도장 위조요?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라벤더 냄새, 갑자기 졸린 증상, 도장이 찍힌 서류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약봉투까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위조로 보시려면 필적 감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장이 진짜면요? 진짜 도장이면 위조 입증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찍은 걸로 간주되거든요. 어르신이 잠든 사이에 누가 찍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약을 타는 장면이나 투약하는 장면 같은 거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젊은 형사 눈엔 제가 그냥 예민한 노인으로만 보였겠죠. 피해망상이 있는 할머니쯤으로요.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새 세제가 또 놓여 있었어요. 라벤더 향 강화 버전. 봉투엔 작은 리본과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향이 약하다고 하셔서 더 진한 걸로 바꿨어요. 나영. 웃음이 나왔어요. 참 이상한 웃음이었어요. 향이 약하다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그녀는 제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약을 먹어서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나요. 이제 너도 냄새로 기억하게 될 거야. 다음 날 오랜 제자 유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이는 제가 병원에서 가르쳤던 후배 간호사예요. 지금은 구청 복지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던 아이였죠.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도연아, 내가 환경검사소랑 연락되지? 네, 일 때문에 자주 연락해요. 왜요? 세제랑 수건 좀 분석해 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냄새가 이상해. 라벤더 향이 아닌 것 같아. 그 안에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해. 선생님, 혹시 독극물 혼입 아니에요? 모르겠어. 알아봐야겠지. 샘플 보내주세요. 제가 연락해서 검사 의뢰할게요. 사흘 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결과 나왔어요. 숨을 멈췄어요. 세제랑 수건에서 졸피뎀이 검출됐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테이블에 내려놓고 앉았어요. 얼마나? 혈중 농도 수준으로 보면 꽤 높아요. 장기 복용 시 호흡 억제 가능성도 있고요. 선생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생님,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아직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세제에서 졸피뎀 나왔는데요. 직접 투약하는 장면이 필요해. 그래야 살인 미수로 입건할 수 있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을 적었어요. 냄새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증거를 모은다. 여러분, 저 무섭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7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면서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기로 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이 어땠는지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기록했어요.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몸 상태, 며느리의 행동까지요. 마치 환자 차트를 작성하듯이 꼼꼼하게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선생님, CCTV 설치하시는 게 어때요? 집안에 CCTV를요? 네. 요즘 소형 카메라 있어요. 몰래 설치할 수 있어요. 그게 불법 아니야? 내 집에 내가 설치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 설치하자. 며칠 후 도연이 와서 몰래 카메라 2대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제 방 책장 위에, 하나는 거실 화분 뒤에요. 선생님, 이거 앱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제 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녹음도 돼? 네. 영상이랑 음성 다 녹화돼요. 작은 렌즈가 빨간 불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잘 작동하네. 선생님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위험하시면 바로 119 누르세요. 알았어. 도연이 돌아가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내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펐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밥 말고 죽 드실래요? 속이 요즘 약해 보이셔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죽은 내가 끓였니? 네, 직접이요. 전복죽이에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식탁에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향기 속에서도 라벤더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이번엔 끝까지 지켜볼게. 죽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어요. 맛있었어요. 정말로요.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게 느껴졌어요. 맛있네.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밤 새로 산 녹음기를 쿠션 아래에 숨겼어요. CCTV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녹음기는 음성을 더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거든요. 집 앞 모든 시계를 맞춰뒀어요. 언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잠을 자는 척하며 누웠어요. 눈은 감았지만 귀는 열어뒀어요. 현관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찰칵. 그녀가 제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천천히요. 라벤더 냄새가 진하게 스며들었어요. 머리맡에 뭔가를 두는 소리, 그리고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어머니. 문이 닫혔어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손을 뻗어 컵을 들어 올렸어요. 컵 안에서 은은히 피어오르던 향기. 이건 더 이상 향기가 아니었어요. 의심이 형태를 가진 증거였고, 그리고 제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컵을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물을 버리고 컵을 지퍼백에 넣었어요. 내일 도연에게 줘서 검사 맡길 거예요. 침대로 돌아와 누웠어요. 녹음기의 빨간 불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을 만났어요. 작은 카페 구석자리였어요. 선생님,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증거가 아직 부족해. 녹음기 파일이랑 어젯밤 CCTV 영상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컵 검사 결과까지 나오면요. 그것만으론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어려워. 직접 투약 장면이 필요해. 제가 그 물을 마시는 장면까지 잡아야 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언제요? 이번 주말. 남편 병원비 정산서 나오는 날이야. 왜 그날이요? 그날 그녀가 움직일 거야. 돈이 필요하니까. 보험금 타려면 제가 사라져야 하거든.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날 오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주치의와 상담했어요. 최근 약 용량 변경된 거 맞습니까? 네, 보호자분께서 요청하셔서요. 제가 요청한 적 없는데요. 저도 간호사 출신이라 함부로 약 바꾸지 않아요. 의사가 서류를 뒤적였어요. 여기 사인이 며느리분 사인이네요. 보호자분 동의 없이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그럼 이건 무단 변경이에요. 보호자 권한 남용입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서로 남겨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 한 병 사려고요. 계산대 앞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녀는 저를 못 봤어요. 저는 음료수 코너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건 작은 약봉지였어요. 졸피뎀정 10mg. 그녀가 약사에게 물었어요. 이거 물에 타면 맞나요? 거의 안 나요. 약간 쓴맛 정도? 그럼 라벤더 향 넣으면 괜찮겠네요. 냄새로 가릴 수 있죠? 약사가 웃었어요. 특이하시네요. 누가 드실 건데요? 시어머니요. 불면증이 심하셔서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어요. 편의점을 나왔어요.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결정적 증거 확보. 이번 주말 작전 실행. 금요일 밤이 됐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와인 한 잔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왔어요. 드디어요. 좋지. 오랜만이네. 제가 좋은 거 사올게요. 라벤더 향 와인이래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벤더. 또 라벤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기대할게. 그날 밤 수첩에 마지막 계획을 적었어요. 토요일 저녁 와인 준비 그녀가 제안할 것. 토요일 밤 직접 투약 시도 녹음기 작동, CCTV 확인. 일요일 새벽 경찰 신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손을 꼭 쥐었어요. 여러분, 긴장되시죠? 저도 그때 정말 긴장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요. 하지만 이제 끝을 볼 때가 됐어요. 30년 간호사가 며느리의 살인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니까요.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며느리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남편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잘 다녀와. 참, 저녁엔 와인 한 잔 어때요? 기분 전환도 하시고. 제가 좋은 거 사올게요. 예상대로였어요. 좋지. 오랜만이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서 도연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밤이야. CCTV 확인했어요. 잘 작동하고 있어요. 경찰 쪽도 대기 중이에요. 신고 들어오면 5분 안에 도착한대요. 고마워, 도연아. 선생님 조심하세요.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알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사왔어요. 쇼핑백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어요. 프로방스 라벤더 와인. 보랏빛 라벨에 라벤더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향이 정말 좋대요. 숙면에도 도움된다고요. 어머니한테 딱이에요. 또 숙면. 또 라벤더. 그래, 고마워. 식탁이 차려졌어요. 잡채, 전, 샐러드. 그리고 와인 2잔. 며느리가 와인을 땄어요. 코르크가 퐁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붉은 액체가 잔에 따라졌어요. 라벤더 향이 진하게 퍼졌어요. 건배할까요? 그래. 잔을 들었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잔이 부딪혔어요. 땡그랑. 며느리가 먼저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입에 댔어요. 향은 진했지만 맛은 평범했어요. 어때요? 좋네.
향이 독특해. 그쵸? 저도 처음 마셔봐요. 거짓말. 그녀의 잔엔 와인만 있었지만 제 잔엔 뭔가 더 들어 있었어요. 미세하게 가라앉은 가루, 물 표면에 맺힌 작은 거품, 졸피뎀이었어요. 천천히 마시는 척 했어요. 사실은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입술만 적신 정도였어요. 어머니, 다 드세요. 몸에 좋아요. 응, 천천히 마실게. 시계를 봤어요. 8시 30분. 도연이 말했던 시간. 경찰이 대기 중인 시간. 어머니, 오늘 좀 일찍 주무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그럴게.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귀를 기울였어요. 9시.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10시. TV가 꺼졌어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11시. 집이 조용해졌어요. 12시.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나갔어요. 어디로?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며느리 외출. 지금 약국 앞이에요. 약국? 이 밤중에 24시간 약국에 들어갔어요. 뭔가 사고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졸피뎀 추가 구매 중. 증거가 또 늘었어요. 새벽 1시.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녀가 돌아왔어요. 발소리가 제 방으로 다가왔어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어요. 찰칵.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게 쉬었어요. 그녀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라벤더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탁자 위에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 물잔이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가까웠어요. 이제 정말 편하게 주무세요, 어머니. 고통 없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제 이불을 덮어줬어요. 차갑게 식은 손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늙었고 저는 살아야 해요.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문이 닫혔어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탁자 위에 물잔. 흐릿하게 탁한 물. 표면에 미세한 거품. 손을 뻗어 잔을 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이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어요. 죽음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 1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며느리 방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이 밤중에 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서 있었어요. 뒤에 경찰 2명이 함께 있었고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다 녹음됐어. 영상도 다 찍혔고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잘 수가 없더라. 이걸 마시고 나면 영영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손에 든 물잔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경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나영 씨죠? 네, 무슨 일이세요?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이 물잔 검사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장갑을 끼고 물잔을 받았어요. 간이 시약을 떨어뜨렸어요. 물이 푸른색으로 변했어요. 졸피뎀 양성.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정나영 씨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하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편하게 주무시길. 편하게 주무시는 게 영원히 안 일어나는 건가요? 경찰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보험금 수령 시도, 도장 위조, 약물 투여. 정나영 씨,
이거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저도 살고 싶었어요. 사람 죽이고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침묵.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그녀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정말 냄새로 알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냄새는 거짓말 안 하더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요. 지금 미안해하는 건 들켰다는 게 미안한 거지. 정말 나한테 미안했으면 처음부터 안 그랬겠지. 경찰이 그녀를 데려갔어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재판이 남았잖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긴 싸움의 막이 올랐어요.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검찰청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검사가 다가왔어요. 피해자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입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하지만 떨렸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법정에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수갑을 차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어요. 피의자 정나영, 변호인은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피의자는 단지 시어머니의 불면증을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증거를 보십시오. 약물 구매 내역, 보험 수익자 변경, 그리고 직접 투약 시도. 이게 단순한 효도입니까? 판사가 저를 봤어요. 피해자 진술 듣겠습니다. 일어섰어요. 저는 30년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약 냄새는 제 코가 압니다. 새벽에 방에 들어오는 라벤더 향이 달랐어요. 그 뒤에 쓴맛이 섞여 있었어요. 졸피뎀 냄새였습니다. 냄새만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검사 결과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검사가 태블릿을 켰어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 나영이는 7년형을 받고 교도소로 갔어요. 아들은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고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혼자가 됐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은주 선생님, 시니어 안전교육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요? 네. 선생님, 사건이 뉴스에 나온 후로 문의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세요. 잠시 고민했어요. 해볼게요. 첫 강연은 동네 복지센터 작은 강당이었어요. 어르신 20명 정도 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당할 뻔한 할머니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냄새가 달랐어요. 손을 들고 설명했어요. 라벤더 향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집엔 쓰지 않는 거였는데요. 그 뒤에 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두 번째, 잠이 이상하게 많이 왔어요. 평소엔 밤 11시까지 멀쩡한데 9시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세 번째, 제 도장이 제 허락 없이 찍힌 서류가 나왔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구나.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조심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무작정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세요. 평소와 다른 것, 설명되지 않는 것, 반복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주의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수첩에 다 적었어요.
이게 나중에 증거가 됐어요. 수첩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적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까이 오셨어요. 정말 자세히 적으셨네요. 네. 이게 저를 살렸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요즘 이상해요. 뭐가요? 며느리가 제 통장을 관리하고 싶다고 해요. 돈 관리 힘들다고요. 절대 안 돼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장은 본인이 관리해야 해요. 정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제3자 확인 서비스 신청하세요. 그게 뭐예요? 큰 돈이 나갈 때 가족한테 연락 가는 서비스예요. 요즘 은행에서 다 해줘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날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왔어요. 동네 복지센터, 경로당, 노인회관. 바빴지만 의미 있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요. 어느 날 아들 준서가 찾아왔어요. 판결 이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앉아라. 차를 내왔어요. 나영이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모르겠어. 면회 안 가니까. 어머니도 안 가세요? 응. 갈 이유가 없어. 준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너도 몰랐어. 나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원래대로 살지. 봉사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혼자서요? 응. 혼자가 편해. 준서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살아. 네. 나영이 기다릴 거면 기다리고 아니면 너도 새 출발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는요? 난 내 인생 살 거야. 이제 74년 동안 남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 좋을 대로 살 거야. 준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 그냥 잘 살아. 그로부터 2달 후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여보. 남편이 눈을 떴어요. 저를 봤어요. 고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영이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남편의 손이 점점 느슨해졌어요. 당신 행복하게 살아요. 같이 살아요. 난 이제 가야 해요. 고마웠어요. 삐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의사가 달려왔어요. 임종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안녕 여보. 장례는 조용히 치렀어요. 3일장이었어요. 아들, 도현, 그리고 제가 알던 몇몇 분들이 와주셨어요. 며느리는 당연히 오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남편도 없고 며느리는 교도소에 있고 아들은 가끔 전화만 하고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봉사활동을 나가요. 요양병원에서 환자들 말벗이 되어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에 1~2번은 복지센터에서 강연을 해요. 시니어 범죄 예방 이야기요. 어제도 강연이 있었어요. 경로당에서요. 선생님, 무섭지 않으셨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무서웠죠. 정말요. 71년 살면서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살고 싶었어요. 아직 더 살고 싶었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작지만 제 집이에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공간이요.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라벤더 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냥 깨끗한 공기 냄새만 나요. 며느리 나영이는 아직 교도소에 있어요.
7년 중 이제 1년 조금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넘게 더 있어야겠죠. 면회 갈 생각은 없어요. 할 말도 없고요. 아들은 가끔 전화해요. 안부 묻고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저는 괜찮다고 말해요. 정말로 괜찮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도연이가 전화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구청에서 강연 요청 왔어요. 하실래요? 그래, 할게. 선생님, 요즘 바쁘시겠어요. 바쁘지만 좋아. 의미 있는 일이잖아.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지. 저녁에 혼자 밥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간단하지만 맛있었어요. 혼자 먹는 밥인데도 맛있더라고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아서 수첩을 펼쳤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2025년 10월 28일. 오늘 경로당에서 강연했다. 어르신들이 열심히 들어주셨다. 한 분이 통장 관리 문제로 상담 요청하셨다. 다음 주에 함께 은행 가기로 했다. 저녁은 혼자 먹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며느리 생각은 별로 안 난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내일은 봉사활동 가는 날이다. 환자분들 보러 가야지. 수첩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무서운 이야기였죠? 저도 겪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첫째, 뭔가 이상하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평소와 다르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둘째,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나중에 증거가 돼요. 셋째, 혼자 참지 마세요. 친구든, 이웃이든, 경찰이든, 복지센터든 꼭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넷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용기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71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에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그보다 자유로워요. 두렵지 않냐고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냄새를 믿으세요. 직감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30년 간호사 경력이 저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도 여러분을 지킬 거예요. 혹시 급한 상황이라면 이 번호들을 기억하세요. 경찰 112,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저는 박은주, 71살.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